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처럼 내 방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손자가 쫑쫑 걸음으로 달려와 내 무릎에 안겼지요. 할아버지, 어제도 늦게 잤어요. 나는 잠시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좀 늦게 잤지. 그런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 자꾸 낮에 졸고 잊어버리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잠이 적어진다. 덜 자도 괜찮다.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말일까요? 내가 공부한 자료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도 잠의 양은 줄어들 수 있어도 잠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암세포도 활동하기 좋아진다는 연구까지 있습니다. 한 노인은 밤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10년 넘게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드니 잠이 안 와서 그래요 하셨지만 실제로는 밤새 스마트폰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내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털어놓기를 요즘 따라 너무 쉽게 짜증이 나고 기억도 자꾸 어긋난다 했습니다. 수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고 일정한 시간에 눕도록 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표정이 달라지고 말의 흐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정리하고 몸이 회복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을 얕게 자거나 중간에 자꾸 깨거나 너무 늦게 자는 것은 노화 속도를 앞당기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안 자도 된다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더 자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된 몸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잠을 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자는 법을 익히자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지, 특히 노년기에 맞는 수면 습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기면 그게 바로 건강을 잃는 지름길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쯤 밤을 새도 회복이 금방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쌓이면 곧바로 몸이 망가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엔 잘 안 자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조금 자니까 괜찮아요. 그분은 늘 피곤해 보였고 혈압이 불안정했으며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그분에게 밤 수면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몸의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깊은 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이 잘 맞아야 뇌와 장기들이 재정비됩니다. 이 균형은 생활 습관과 수면 위생 슬리프 하이진이라는 개념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습관이 좋은 수면으로 이끌어줄까요? 무엇보다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곧 불규칙한 건강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직전의 습관이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할머니는 밤마다 드라마를 보다가 흥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꿈을 자주 꾸고 자다 깨어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드라마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권해드렸고 몇 주 후에는 훨씬 덜 깨고 꿈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몸을 차분하게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가족과 짧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수면을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만 더 일찍 불을 끄고 눈을 감아보세요. 내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을 망치는 가장 조용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염증이 쌓이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감정의 기복도 심해집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냥 조금 덜 자면 되지 뭐. 낮에 조는 걸로 때우면 되죠. 하지만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서 혹시 치매인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밤에 제대로 자는 날이 거의 없었고 낮에 졸다가도 툭툭 깨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면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키자 생각보다 뇌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뇌가 회복될 시간을 주면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립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요한 것도 흐릿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고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어떤 분은 밤마다 잠을 설쳐서 몸살이 자주 난다고 하셨는데 수면 리듬을 조정하자 병원 갈 일이 뚝 끊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고 했지요. 하지만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니 밤마다 2~3번씩 깨고 깊은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점점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혈압도 쉽게 오르내립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잠을 잘 자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변화는 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흔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문제와 의지력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한 선생, 저도 수면제 먹고 자긴 하는데 그게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을 낳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낮에 졸음이 와서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어떤 분은 매일 같이 알약을 2알씩 드시고 잤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왔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고 복용 후에도 깊이 자는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약을 줄여나가고 다른 수면 환경 개선법을 시도하면서 서서히 약에 대한 의존을 끊어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약 없이도 편하게 자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지력만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불안감이 심하거나 우울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 보충제는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무분별한 복용은 피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지행동치료 CBTI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 장애에 특화된 심리치료 방식으로 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바꾸는데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약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명상이나 기도, 심호흡 훈련, 편안한 음악 듣기 같은 작은 습관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 신경계 안정과 수면 유도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한 노인은 불면증이 너무 심해 매일 새벽 2에서 3시에 깨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수면 일기를 쓰고 자기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호흡 명상을 함께 연습했습니다. 2달 후 약 없이도 밤 10시에 자고 새벽 5시까지 통잠을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수면은 약으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체를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혼자보다는 누군가의 지지와 안내가 함께할 때 더 수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면의 회복이 어떻게 노인의 일상과 정서, 관계까지 바꾸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마무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면을 회복한 뒤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나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한 할머니는 수년간 불면증을 앓다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손주들과도 말이 줄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죠. 그분은 자신을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회복한 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산책을 하셨고 손주에게 자주 전화를 하셨으며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잠이 주는 변화는 단순한 휴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몸의 회복일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내가 수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가끔은 그까짓 잠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고 웃으며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마음속 깊은 피로와 무기력감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은 나를 위한 배려이자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잠이 모자란 사람은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며 배려보다는 방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나 자신을 챙기고 돌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돌봄입니다. 어떤 의사나 약도 해줄 수 없는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지켜야 하는 삶의 기본 원칙이지요. 한 명의 노인이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며 그 공동체의 품격까지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에 7시간, 단 한 가지 원칙만 실천해 보세요. 너무 피곤해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 잠을 잘 자는 삶.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제는 내가 편안해져도 괜찮다. 라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한명도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